취업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저 두 번째 자기소개서 제 거 봐주실 때 두 번째 항목에서 제 이 경험이 관련된 경험의 그 소재가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경험 같은 게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혹시 이럴 때는 어떠한 경험을 쓰는 게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번 항목이 아까 그 순화 캠페인, 언어 순화 캠페인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아쉬웠다고 했던 거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불구하고 잘 안 됐던 거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열심히 했던 부분이 부족하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항목이 두 개였는데 둘 다 재무회계나 사무 분야와 관련된 소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재 선택이 좀 아쉽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좋은 소재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더 학기 공부를 더 하면서 전공 과목이나 아니면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혹은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그 재무회계 분야와 관련된 소재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꼭 이 재무회계 분야로 그 지원하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같은 공통된 소재잖아요. 그래서 되게 두 개 다 그런 공통 소재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소재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근데 그걸 너무 또 그쪽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본인이 약간 내용이 맞지가 않는데 너무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고, 네, 현재 수준의 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어떤 표현을 쓸 때 좀 비교 대상이 있었으면 좀 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 더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다소 약간 그런 거에서 열심히 한 부분이 어떤 영역인지가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조금만 첨언을 하면 만약 이 소재를 내가 쓰겠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열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전 쓸 것 같고요. 내가 단순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음식점 아르바이트는 어떠한 친구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재무회계 쪽에 관심이 많고 재무회계 쪽에 다른 친구들과 달리 이쪽에 이 식당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을까를 좀 고민할 것 같아서 이러한 에피소드도 좋지만 내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매월 우리 가게가 하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 줄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좀 더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준다면 이 친구 좀 기특하다. 이런 마인드도 갖고 있는 친구구나.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텐데 그럼 어찌됐건 재무회계를 쓰실 거니까 그런 식의 사고가 사실 전 재무회계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재무회계는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쓸데없는 비용들을 줄이고 로스를 줄여서 손익에 기여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서술을 하시는 방식을 좀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친구들이 어떠한 소재로 썼는지 근데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접적인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라든지 어떤 하나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했던 소재도 좋겠지만 이런 경험들을 한다면 그런 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은 서브 세컨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방법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이력서상에서 정은 씨가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하나, 회계 자격증 하나, 그다음에 동아리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소서에도 공통 소재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소재를 써버리면 좀 잘 드러나지 않겠다. 면접을 내 걸로 좀 이끌고 가기에는 소재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서류를 이제 우리 정원 씨가 이제 앞으로 계속 준비하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좀 경쟁력이 있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는 가까운 소재를 뭘로 연결되는 걸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자격증은 어떤 거를 앞으로 좀 추가해서 넣으면 좋을지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면접관 입장으로서 어떨 때 이 학생은 뽑아야겠다고 느끼는지 궁금해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면접장에서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면 이 학생은 좀 뽑아야 되겠다. 실무 능력을 일을 시켜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 일과 관련된 공부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준비를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저도 제일 중요한 부분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우리 전세현 지원 세현 학생처럼 거의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올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가리긴 힘들 것 같고 우리 회사를 우리 공단을 오고 싶어 한다면 얼마만큼 우리 공단을 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은데 그래서 알아보는 부분이 뭐 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전 애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내가 직접적으로 이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민원인들을 만난다고도 하는데 내부 직원들도 만난다고 하는데 직접 그런 걸 좀 경험해 보기 위한 관련된 뭐 경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아, 이 친구가 뭐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건보를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건보를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아, 이 회사를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이후부터 내가 노력했던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노력하면 답변 하나하나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진짜 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면 어떤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절실함이라는 것이 묻어나기 때문에 너무 어떤 방법론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기보다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아, 내가 이곳을 가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을까 그런 어떤 정량적인 절대적인 노력치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로 뽑는 건 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일단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면접의 좀 저는 기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 안정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좀 조직 이해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은 네, 관심 많게 되면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많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면접에 대한 면접관들을 많이 교육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뽑고 싶다라면 조직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야 된다. 조직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것까지 알겠어라고 할 만한 것도 물어보면은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근데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능력은 있어요. 근데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의사소통력, 조직 이해 능력, 인성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설명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요양원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에서 그 요양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 상대를 잘 하겠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모든 기업들이 요즘에 항상 하두는 직무 역량입니다. 이게 직무 역량이라는 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잘 갖춘 결론적으로 좀 균형 감각을 좀 갖춘 사람들을 좋아하는 어떤 특정적인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뽑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다양한 질문을 보고 다양한 질문에 좀 대비를 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부분도 좋고 저런 부분도 좋다라는 어떤 느낌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기업에 쓸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지원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 열정, 내가 가진 거를 잘 보여줄 수 있고 그 명분이 어떻게 하면은 잘 쓸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지원동이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한솔 씨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백화점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고객 응대와 판매 경험도 있으니까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잘할 수 있어서 좀 지원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어필을 좀 하신다면 좀 좋겠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유통업계라면은 조금은 회사마다 좀 지원동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약간 업종마다 내가 그 사업장을 접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원자거든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기사 정도로 그냥 훑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 말고 좀 더 내가 이 회사를 좀 방문해보고 어떤 부분을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관심을 갖고 그 카테고리에서 지금 이슈되는 게 뭔가 보고 좀 바꿔야 되거나 개선되어야 될 점들까지도 생각해 보고 왔다는 것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어떤 부족한 점들에서 생각해 보고 그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난 지금 어떠한 준비들을 해오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회사에 가장 좀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약간 요 정도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통업계 아니면 좀 접근성이 좀 용이한 어떤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야는 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데 이제 학생들이 열이나 열정이 떨어지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쵸.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 정말 가고 싶다라면. 제가 인턴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떠한 인턴들은 좀 전환형 인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전환 면접을 따로 보고 또 다시 당락을 가르는데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다음에 제가 취업을 지원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해야 좀 더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에 동일 기업으로 지원을 하신다. 네. 혹시나 그 전환형 인턴이 공기업이다. 그 동일한 기업으로 한다 그러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85% 이상 이렇게 전환율이 있기 때문에 거의 공식적으로는 불성실한 친구들을 제외하고 하고 전환이 거의 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에 그 전환형으로 높은 전환율에서 만약에 탈락이 된다 그러면 기록이 남을 것 같지만 그 외에 다른 회사를 가거나 다른 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가신다면 저는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취준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인턴 경험이 2개월이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스펙을 여기서 더 쌓아야 되는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취준에만 올인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뭐 일단 저는 학점이 좀 높다라는 부분에서 회사에서 굉장히 좀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상반기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막 이렇게 조금 취업의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시간 흘러갔는데 공백만 생겨버릴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취업을 열심히 하시되 그게 정규직도 나와 있고 인턴십이었을 때는 인턴십도 조금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턴십이 뭐 지금 학기 이제 졸업생 신분에서 인턴십을 또 보다 보면은 이 체험형 인턴이라기보다는 채용 연계형 인턴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인턴십도 저는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 특히 채용 연계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지적받았던 질문인데 제가 이제 직무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최종 면접이나 1차 면접을 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저의 이런 매력을 어필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 모의 면접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피드백 받으신 건 혹시 없으세요? 거기서 피드백 받은 거는 간단하게 받았었는데 네. 주로 시선 처리가 좀 많이 불안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이런 기업 분석이 좀 덜 돼 있던 경험이 있어서 답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답변 내용이 조금 하반기 지원자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편이다. 이런 좀 악평 아닌 악평을 받았었습니다. 오케이, 스마트하게. 예. 제가 이따가 말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여쭤봤는데 답이 길어요. 예, 자신 없는 답일수록 길어져요. 예, 제가 그걸 느꼈어요. 자신 있는 답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예. 능력에 탁탁탁 떨어지는데 예. 자신 없는 답이면 굉장히 막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력 어필이라는 게 이게 공공기관입니다. 예. 공공기관에서는 단답식 질문이에요. 예. 질문 내용과 단답식 답변 이런 것들이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오갑니다. 예, 그리고 길게 설명하게 되면 포인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 상사분들이 인간적으로 뭐 짜증까지는 좀 아니지만 예. 살짝 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직무 관련된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뭐 어느 정도 관련된 경험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직무 관련 경험이 없어서 고민이 되는데 시간이 없다, 인턴할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금융 상품을 조금 더 공부해서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리고 작은 동아리 내에서도 좀 공금을 좀 내가 좀 잘 공금을
잘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라든지 예. 좀 리스크 관리를 해봤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나요? 예, 그렇게라도 좀 어필을 보완을 하면- 할 수 예, 있어요. 예. 네. 시간이 촉박하시니까. 네. 예.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의 자소서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가지고 IBK 인터넷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상반기를 준비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저의 부족한 전문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면접이랑 서류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은행 준비하는 친구인데 현장 경험이 없어요. 뭐 전문성 관련된 뭐 자격증 공부라든지 뭐 아니면 상품 공부라든지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9년 동안 주거래 은행을 하시면서 아마 뭐 학교 근처에 있는 그 매장만 가봤을 거고 뭐 아니면은 뭐 그 앞에 있는 데만 갔을 거고 현장 다녀온 사람은 꼭 이렇게 티를 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은행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게 맞나.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 매장 방문을 좀 해보는 걸 저는 좀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거든요. 지원 동기를 보여줄 수 있는 열정은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럼 IBK 기업은행을 다른 은행들과 대비했을 때에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 뭐 몇 시간 검색해서 하지 말고 좀 약간 좀 뎁스 있게 준비를 하셔서 그런 자료들을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소개서상에 녹여낸다면 그래서 어떤 상품을 만들더라도 은행에 이런 게 트렌드고 어떤 상품이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비록 경험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니면은 처음부터 은행에 관심이 없었던 지원자지만 이제 은행업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노력을 했구나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노력도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자기소개서에 네. 2번 항목에다가 네. 경기도 그걸 썼는데 네. 그 아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네. 실패했다가 재도전해서 성공한 게 있으면 쓰라고 하셨는데 저는 재도전을 할 경기도 사업 경진대회도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재도전할 기회가 없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은지. 근데 뭐 재도전한 경험이 있으면 뭐 그 소재도 참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없어서 현재 해야 된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준비 과정을 좀 써주시고요. 왜냐면 이 항목 자체는 열심히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했다는 걸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뭐 시간의 어떤 어려움이었는지 물리적인 조건이고 어떤 뭐 문제의 난이도고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또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이거를 좀 쓰면 좋은데 뒷부분에서 이제 좀 그냥 집중력이 좀 길지 않았는데 향상되었다라는 부분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것만 좀 느꼈다는 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소재의 경기도 상업 경진 대회를 경험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못 만든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경험을 썼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얼마나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다시 시도해 볼 텐데 이건 대회는 내 마음대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도 고민하는 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소개서 상에 고깃집 아르바이트 했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밝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손님들을 대하면서 좀 딱딱하게 대했더니 손님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 주인 아저씨가 너는 왜 그렇게 손님을 받니? 그래서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느낀 거죠. 그래서 손님들한테 밝은 이미지가 친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변화해서 결국에는 밝은 이미지 뭐 그런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소재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네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업을 제외하고니까 그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을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화하게 된 점에 대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변화된 값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자기소개서는 우리 수민 학생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안 보고 판단하죠. 그러면은 구체적인 어떤 결과값이 좀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만약 이 자료를 쓰신다면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면접에 가서 1분 PR을 할 때 저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싶은데 그 1분 짧은이란 1분 안에 저 자신의 장단점을 소개해야 할지 아니면은 저만의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풀어나가야 할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한 분씩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사실은 이 PR이라는 것 자체는 기억에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의 뇌리에 딱 내 기억에 남는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동영상 봤던 것을 보게 되면은 좀 스토리가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좀 짜임새가 있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해를 시켰던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해시켰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현재 봤었을 때는 저는 스토리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뭐 강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 스토리가 좀 잘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자기소개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피하라고 싶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강점, 장점, 그 역량 키워드랑 그리고 이제 직무 키워드가 있겠죠. 그걸 매칭해서 그것을 스토리텔링에 넣어서 같이 얘기해 준다면 그 스토리 안에 나의 강점과 장점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경험적인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성을 구조적으로 좀 잘 만들어서 자기소개에 넣어서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텔링은 갖고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방식도 좋은데 저는 지점 투어 버전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완전요. 네, 완전. 근데 소재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요. 정말 소재가 고갈돼서 막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그 상황에 맞게 골라서 이렇게 가공해서 만들면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란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멘토님들은 스트레스 저 취준생 시절 때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생각이 날까요? 일단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단 그럼 학생회장님 때부터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저는 그 나이 때 긍정의 아이콘. 나는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업이 포커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목표 의식,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좀 그런 건 사실은 어디가 되고 안 되고가 크게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약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내가 그 회사에 이렇게 애정을 쏟았는데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그런 건 좀 아니었지만 조금은 뭐 내려놓을 필요도 있고요. 반드시 무엇인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보다는 자신의 길을 그냥 묵묵하게 가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뭐 너무 이게 큰 목표, 남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다 보면은 그 자연스럽게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좀 자기 길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쩌멘토 선생님. 네. 저는 진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우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나 봐요. 저는 이제 또 신앙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의 풀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무조건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계획대로 이렇게 뭐 몰입이 되던 안 되던 간에 무조건 그 시간에 일어나고 그 밤까지 계획한 대로 하여튼 무조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도서관 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영어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러니까 그 정해진 대로 근데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시간에 맞춰서 그냥 타임테이블대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데. 근데 그게 쌓이니까 실력이 되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또 분명히 또 그렇게 됐을까? 또 한숨을 쉬시는데 솔루션이 별로였나? 하여튼 그래서 하시는 대로 하시면 충분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사람마다 좀 달라서 특성이 달라서 뭐 이제 그냥 이제 참고만 하시라고 알려드리면 저는 취준생 시절에 이제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이제 스터디하고 준비하고 막 이러면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이게 꼭 쉬는 날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돼도 저는 이게 계속 꾸준히 좀 약간 다른데 이건 뭐 사람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꼭 이렇게 푸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라든지 좀 내가 하루는 꼭 마음 놓고 놀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놀고 나머지는 또 놀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스트레스가 지금 이제
면접 질문에도 대비하기 좋은 거 알려드리면 짧게 하루하루 그날 풀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날. 그러니까 어디 떠나고 며칠 준비해서 풀 수 있는 스트레스는 회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일 우리가 얼마나 고객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스트레스와. 근데 그런 거를 혼자 스스로 뭐 코인 노래방 가는 것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그냥 라떼 한 잔 마시고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풀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 바로바로 짧게 그날 풀 수 있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식 씨가 좋아하는 거 생각해서. 제가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지 못해서 되게 금융 자격증 쪽에 좀 많이 부족을 한데 이럴 경우에 어디서 어떻게 면접관 분들께 어필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 점이 되게 궁금합니다. 뭐 역량이란 건 세 가지잖아요. 지식, 기술, 태도. 뭐 지식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태도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꼼꼼함, 숫자 감각, 뭐 이런 거, 뭐 고객 지향 마인드 이런 것에서 충분히 경험을 살려서 얘기를 하면 점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선발을 할 때 자격과 자질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자격은 입사 후에도 사실은 좀 가능한 거라서 물론 요즘에는 약간 언론에 좀 공개된 걸 보게 되면은 좀 자격증이나 이런 게 좀 약간 요즘 부활되는 좀 추세거든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약간 그 점수가 미달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면접상에서는 그 부분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질적인 부분을 잘 보여준다라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고객 지향적 마인드가 있다든지 서비스 마인드가 보인다든지 저 친구는 정말 영업을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뛰어나. 그러면 자격은 나중에 입사 후에 따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면접상에서 그걸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상태에서 나연 씨 얘기를 해드리면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봉사활동이나 동아리나 이런 활동들이 좀 우대를 받는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연 씨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 쓰질 않았어요. 일단 회계과 동아리 했던 것도 여기 없었고 비즈쿨 창업이 향수죠. 네, 그거 제외하고 봉사단체 어르신들 대한 것도 없었고 은행 실습한 것도 제대로 넣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거 남은 기간 동안 영업점을 범계점밖에 안 갔다는 거. 네. 그 부분을 좀 보면은 더 뭐 자격증 취득하기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점은 뭐 며칠 안에도 계속 다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또 취업 준비하면서 또 마음이 아직 불안한 분들도 계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응원 한마디씩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되는 사람들은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약간 취업은 마라톤과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고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고지를 향해서 조금씩 달리다 보면은 그 약간 목표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행운이 찾아와서 뭐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잘 되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행운일 뿐이니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셋은 항상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면사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